어느 날 밤 카카오톡 채팅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다가 문득 손가락이 멈춥니다. 최근 1년 동안 나눈 대화들을 훑어보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말을 건넨 쪽은 거의 언제나 나였습니다. 연말 인사도, 명절 안부도, 병원 다녀온 날의 소식도 늘 내가 먼저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유독 내 휴대폰 화면만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지면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뜨지 않고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기는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계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던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에서 마주치던 이웃,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그 이름들이 휴대폰 연락처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안심합니다.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의 숫자와 실제로 나를 먼저 찾아주는 사람의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부모님 챙기랴 정신없이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일상이 조금 느려지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연락 없는 사람, 내가 먼저 약속을 잡지 않으면 영영 만나지 않을 사람, 내 안부는 묻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이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거두는 순간 관계의 진짜 얼굴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가다 보면 우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휴대폰 연락처를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이번에는 기다려볼까? 그 망설임 속에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62살 윤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먼저 연락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입학 동기, 직장 동료, 같은 아파트에서 반찬을 나누던 이웃, 동창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까지. 다이어리 한 켠에는 이름 옆에 전화한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안부 문자를 돌리고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아침 일찍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지나고 첫 해가 저물 무렵 윤 선생은 다이어리를 펼쳐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먼저 동그라미를 친 날은 수십 개인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자신이었고 돌아오는 것은 짧은 답장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선생은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뒤적이다가 정약용의 글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끊어지는 인연은 이미 기울어진 인연이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 선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쓴 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를 혼자서 떠받치고 있었구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실은 상대에게 닿지도 않은 채 허공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윤 선생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윤 선생과 비슷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 관계가 끊어질까 봐 늘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온 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윤 선생의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 이름들 중에서 진짜 윤 선생을 먼저 떠올려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윤 선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윤 선생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윤 선생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나 병원에 있다고 좀 아팠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알리지 않아도 나를 걱정해서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윤 선생은 일부러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손이 닿는 곳에 두었지만 화면을 켜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 선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30년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기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즘 연락이 없어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몸은 괜찮은가? 짧은 문자였지만 윤 선생은 그 몇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 최근 몇 년간 먼저 연락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안부를 물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윤 선생은 깨닫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먼저 떠올려주는 마음의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매일 연락해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어도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윤 선생은 자신의 연락처 목록을 떠올려 봅니다.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내가 멈춰 섰을 때 나를 향해 걸어와 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숫자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멈춰 섰을 때 과연 누가 나를 향해 걸어올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없어서 마음이 쓰리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윤 선생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서재에 앉아서 다시 정약용의 글을 펼쳐봅니다. 200여 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던 그 선비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 벼슬길에서 마주치던 동료들, 그들 중 유배된 자신을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이미 그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윤 선생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넘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어 온 세월. 그것이 관계를 지킨 것이라 믿었는데 실은 기울어진 저울의 한쪽에서 혼자 무게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늘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부지런한 성격이니까, 내가 좀 더 챙기는 스타일이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기울어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전처럼 계속 먼저 연락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연이니까,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하며 나를 조금씩 소모해 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잠시 멈춰 서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거두면 어떤 관계가 남고 어떤 관계가 사라지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평생 먼저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그 손을 거두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어쩌나 혹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소모해가면서 유지하는 인연은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한 사람만 애를 쓴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이 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잃어가는 친절은 멈추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매몰차게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혼자 버티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락을 거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선생도 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신만의 기준 5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상호성입니다. 내가 10번 연락하면 상대는 한 번쯤이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가? 언제나 나만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호성조차 없다면 그것은 관계라기보다 일방적인 봉사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연락이 끊겼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연락을 멈추면 후회가 밀려올 것 같고 어떤 사람과의 연락을 멈추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연락이 끊기면 나는 슬플까 아니면 홀가분할까? 그 답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뜸한 것과 원래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라면 기다려줄 수 있고 후자라면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락을 줄일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도 되고 어떤 사람과는 횟수만 줄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개인적인 연락은 줄이되 단체 모임에서는 만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워진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외로움만 커질 수 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관리, 배워보고 싶었던 것, 읽고 싶었던 책, 가보고 싶었던 곳, 나를 키우는 일에 그 시간을 쓰겠다고 미리 마음먹어두면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윤 선생은 이 5가지 기준을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이름 옆에 조용히 메모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유지라고 적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줄이기라고 적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멈추기라고 적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똑같은 토요일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66살 박 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 선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먼저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자마자 전화기를 듭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야지. 1시간 동안 대여섯 군데의 전화를 돌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대충 끊는 통화, 바쁘다는 핑계,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메시지뿐입니다. 점심이 되자 박 씨는 지쳐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허탈한 마음에 오후 내내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같은 시각 윤 선생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평소라면 진작 전화기를 들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손을 뻗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 공원으로 걸으러 나갑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아끼던 책을 펼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야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특별한 연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전환을 두고 관계에 의존해서 자기 돌봄으로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막아준다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늘 한쪽에서만 유지된다면 위안보다 피로가 더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박 씨와 윤 선생의 토요일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60이 넘은 분이고 둘 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고 둘 다 사람이 그리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허탈한 얼굴로 밤을 맞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윤 선생의 선택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첫 주, 윤 선생은 여러 번 전화기에 손이 갔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붙여둔 5가지 기준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이번 주만 지켜보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시간이 줄어들자 그만큼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산책이 습관이 되었고 미뤄두었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오래전에 배우다 만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삶은 오히려 풍성해지는 기분. 그것이 바로 기준을 세우고 지킨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았는가? 생각해보면 윤 선생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의 생일은 다 기억하면서 자기 건강검진은 미루고 남의 안부는 꼬박꼬박 물으면서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나를 가장 뒤로 밀어두었던 것입니다. 정약용도 유배 시절에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양에서 편지가 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지자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돌보지 않은 나 자신에게서 가장 큰 서운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사람을 잃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몇 번이나 나를 먼저 버려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숨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이름으로 정작 나를 소홀히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먼저 연락을 줄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지만 건강한 경계가 생긴 증거입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윤 선생은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에게서 듣는 칭찬보다 더 깊이 와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방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고.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쑥스러우면 쑥스러운 대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만 골라 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오늘만큼은 참아 보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일을 해보십시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건네 보십시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지냈지만 문득 고마운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서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번 기준부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적어두면 지키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연락을 거두는 순간 관계의 진짜 얼굴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을 거두면 누가 나를 떠올려 주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뒤로 밀어두었는지,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이 보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많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멈춰 섰을 때도 함께 걸어와 줄 몇 사람, 그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잠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내가 먼저라고.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우려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